그럼 지금부터 안동 문제와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시며 우리나라 역사 문제를 연구하고 계시는 정건수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제2주제로 발표해 주실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우리 협의회 명예고문이신 종호영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쇠망하는 중국과 간도수국이라는 주제로 종호영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왜 이러한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느냐? 쇠망하는 중공과 간도수국, 듣기에 좀 섬뜩한 감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중공은 있다고 나가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얘들이 현재 인접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 나라 갖고는 영토를 무시하고 역사 문화를 무시하는 나라가 세계 200여 개의 국가 중에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중공은 공산주의 1940년 11월 공산주의 혁명 모택동에서 많은 장소를 쫓아내고 소위 진화 대륙 전체를 장악하게 된 이후로 완전히 안하무인격이에요. 뭐 도덕과 윤리도 없고 국제 규범도 모르고 국제법도 모르고 속된 말로 깡패 족복 집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에 이상한 정권이 나라를 차지하면서 지나치게 이북에 대해서 그런 거는 거기까지 나오는 건 봐줄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호를 던지네. 중국에 가가지고 나라 대표라는 데 가가지고 인사도 못하고 밥도 때도 못 먹고 보좌관에 따라갔다 주먹으로 어디다 터지고 이러면서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지난번에 한 5년 만에 바보 같은 짓거리였는데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나라가 돼서 지금 제 정신을 차리고 제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계신다면 안타깝거든. 최근엔 미국의 IMF 인플레이션 감축법인가 이걸 통해가지고 그야말로 미국에서 투자를 거부했으면서 딱 우리나라 대표되는 기업들 가서 투자를 하게 됐는데 막상 투자를 하고 나서는 뒤통수를 치는 이 바이든의 못난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러나 대한민국이 나라는 것은 중국을 하나의 동반자적 관계로 삼는다, 호의적 관계로 삼는다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비록 미국이 며칠 전에 그런 우리에게 신망을 줬다라도 외교적, 군사적으로는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한 것 같고서 또 미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 것은 대한민국이 경제가 그렇게 크다는 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부흥적으로 한 1%가 세계 최대를 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겁을 느끼는 거예요. 또나 인플레이션 막으러 가는데 한국이 자꾸 앞으로 나가거든 이거 미국의 경제가 얼어드니까 마지막에 한국을 이렇게 좀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하고의 동맹관계를 방해되는 그대로 공산당 이 중공에 의해서 잡혀 먹혀야 됩니다. 프랑켄슈타인 같은 중국에 의해서 반드시 먹혀야 됐어요. 우선 그것은 무슨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 윤곽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한들에 제가 준비한 그런 PPT 파워포인트가 있어서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머리문화 썼는데 이 복잡한 얘기를 우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부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리면 중공이 1979년 미국하고 이걸 이루고 미국하고 국교를 치게 됩니다. 물론 국교를 치지 않고 다가가는 것은 미국이었죠. 왜냐? 소련하고 싸우다 보니까 소비에트 블록이 너무 강해. 그래서 이 소련 진영을 가라놓기 위해서 중공을 다가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핑퐁 개그만 통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이끌어주면서 국교를 맺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국교 맺자 말하는 중국에서 값싼 만드는 그런 제조품을 미국의 광장 소비시장에다 내다 팔게 됐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당시 중국은 국가 정책적으로 도광낭해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고 힘을 기르자. 그래서 도광낭해 하면서는 미국의 수입으로 들어갔던 것이지.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맞으면 미국 시장을 값싼 제품을 막 내놓고 부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맞으면 평상 그 성장률이 8%에서 15%까지 됐어요. 평균 한 15%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여가 돼가지고 2009년 12월 말에는요, 중국의 GDP가 양쪽으로 말했을 때 세계 2위였던 일본의 GDP를 능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도 이제 중국도 뭐 괜찮구나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2년 전에는 2008년에는 북경 그 하계 올림픽 경기대회 와서 저희 1등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심판 구상고 제가 해도 잘 해놨으니까 그런 게 있지만 하여간 올림픽에서 1등했다.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 좀 2009년에 미국에서 그 부동산 위기를 해가지고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가 그걸 통해가지고 그 부동산 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미국 자체의 금융 위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시장 경제를 끌어나가는 그 나라들이 굉장히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이 볼 때는 이거 봐라. 이제 자신만만을 갖게 된 건데요. 육체적으로 봐서 중동이 선수들이 세계 1등을 했겠다. 이러면 미국과 이 자본주의 시장이 서서히 몰락하는 현상을 보는데 자기네가 사회주의가 잘 나가 있거든요. 자신만만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안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도방위가 아니라 대국국을 하다. 대국으로서 행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오바마 정권 때 가서 그렇게 하니까 오바마가 넘어간 거죠. 그때부터 이들에게는 이제 암암리에 소위 신냉전, 20주 신냉전 사태가 벌어지긴 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막 그렇게 이제 2010년에 대북 불기를 부르주면서 그 해 3월달에는요 말하면 중국 2050년 국가 대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중국의 관부인 인민일보, 럼밀일보의 자매진 환구시고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에 뭐라고 발표했냐? 지금 말씀 대로 중국 2050년 국가 대계획은요 한반도 전체와 일본 옆에 찍히니까 반짝하고 있던 한반도 전체가 일본 열도를 공산화하겠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남과 남께서 조선사업을 만들고 중국의 속국이요 세타시티크 유전국가인 주권이 없죠. 주권을 다 뺏기는 그런 조선사업을 만들고 일본은 또 자축은 맞으면 동해성 만들고 우측에 또 반은 이게 일본 자주주를 만들어가지고 자관 한반도나 일본 열도 전부 공산시켜가지고 동북아에서 중국을 맹주로 한 동북아 공산 연방내리 연맹을 만들겠다. 이걸 발표했습니다. 이걸 럼밀일보의 글로벌 타임에서 전 세계에 공개했던 것이죠. 그러고서 3년 후에 시진핑이가 진짜로 제9대 중국의 주석이 되고 나니까 이 친구가 2013년 시장에서 1대1로 선언합니다. 1대1이 다 알려졌지만 중국의 육상 실크로드인가 해상 실크로드를 이것이 이제 크게 이것을 장악해가지고 이 실크로드를 해서 생산되는 GDP가 맞으면 공산주의 10년 1940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00년 100주기 될 때는 미국의 경제력은 말도 없고 군대력 경제도 능가해서 세계의 최강국이 되겠다 하는 것을 2013년 시진핑이 73에서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선언을 살짝 자기들 정치위 볼 때 자기들끼리 얘기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아보게 그걸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안 하면 그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경제를 계속 커가는데 그래도 미국으로부터 가만히 일단 이제 중국은 어느 정도 소련이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는 놔두는 시키고 그러다가 소련이 1991년 맞은 그 1월 26일에 완전히 방을 말했잖아요. 소련이 붕괴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실제 공산당은 이 중국 원차 낭패되는 얘들이 맞은 그 미국에서 좀 벌써 실책이에요. 2001년에 중국 경제가 계속 커나간 시기금 미국이 WTO라는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이때 서독의 인출이라든가 일본이 반대했어요. 어떻게 공산국가에다가 자유시장 경제 세계에 가입시냐, 자유무역지를 쌓기냐 하는데 그때 클린턴이 먼저 이게 세계시장에 넓어지면 그건 좋은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중국을 2001년에 WTO의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합니다. 근데 더욱더 중국의 경기가 막 탄생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2009년 12월 말에 가서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에 소위 G2라고 하죠. 근데 다른 나라는 뭐 G2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우리나라 신문에서만 G2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여론도 서서히 말하면 미국은 이미 지는 해고 중국은 뜨는 해다. 중국은 라이딩 선이요. 미국은 디클라이닝 선이다. 해가지고 자꾸 중국은 들어가요. 주사파는 말할 거고 이 주사파들이 친중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표가 좀 친편이면 고등학교 6년 후배라면서 영상을 개망신 치우면서 이해찬 약간 발언을 지려왔죠. 그 자식이 친중파에 안 되고 지금 마중 2024년에 선거가 있으면 거기에 마중 GDP가 내세가지고 만약 아바타 그렇게 돼가지고 먼저 듣고 5년만 말할 거고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 새로운 조건이 들어서는 불구하고 2002년에 다시 완전히 이제 서럽해가지고 공산 조건 수립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멍텅이 같은 놈이 있고 그렇지만 미국 가만히 볼 때니까 이 경제가 너무 커가지고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 대가라도 보니까 이게 너무 커. 마지막에 무역 적자가 3천억 불에서부터 2018년 그 초기에 보면요 5,300억 불로 미국이 적자가 돼. 이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는 거야. 마지막에 이 불법 무역 통해가지고 중국처럼 배불리 되니까 WTO 정신에 위반해. 그래서 GDP가 대통령 딱 되고 나서는 메이크 아메리카 브레이크 힐 마가 여러 정책을 내시고 그다음에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그 정책을 내시면서 미국 다시 부강을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통상 압박을 가하고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는 어떻게 하냐 코로나 사태가 그런 생깁니다. 코로나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2020년 미국의 중간선거 때 트럼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이러스전이 생물학전을 일으켜가지고 실질적으로 3차 대전이에요. 3차 대전이 일으키는다 중국이 그런 그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이것이 한국에 들어오고 좀 설설 해가지고 이게 유럽을 거쳐가지고 미국에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중국점들이 많은데 그거 통째로 막 거예요. 이건 미국에서 걱정이 수십만 여대한만 거기 미국에서 무려 한 200만이 주고 병신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뭐 자승자극한 겁니다. 지금까지 얘네들이 큰 소리 치고 팡팡대고 자기들이 진짜 미국 능력으로 봤지만 실제로 경제를 싸우는 미국으로 싸운다 하더라도 병리적으로 사람이 병신을 막 죽고 그러니까 이 중공 이름은 안 나구나 이거. 전 세계에 미움을 갖게 되고 중공은 전 세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G7 국가시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대표들이 와가지고 중국의 국기가 50막 찍었는 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토와 미국과 합쳐가지고 중국은 우리의 주적이다 선언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중국이 맞으면 미국의 봉쇄정책과로 주변의 서방 진영들이 전부 합동을 해가지고 중국은 맞은 그 멸망시키게 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중국 내에 중공의 한국을 포함해서 56개국이 단민족 통일국가로 되어 있는데 거의 55개의 족들 중에서 큰 나라들 위구르족의 나라라든가 티베트라든가 몽골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연민자치족 그다음에 중국 남방에 있는 그런 여족 이들이 독립을 하였다. 그러면서 말하는 중공 해체와
중국을 분해해서 해체해서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경향이 터지게도 또 중국의 민주주의 사상, 인도의 천안문 사건 등에서 끔찍한 수백만의 죽음을 봤던 그 장면들이 미국, 프랑스 거기면서 맞은 중국의 신연방을 만들다, 민족 신연방을 만들자는 그런 국제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은 전 세계의 그런 주적이 돼가지고 주적을 만든 입장이고 도덕적인 인류적인 국제법이나 국제기분 이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니에요. 나는 해킹 하나 군사기밀 경기 기밀증을 빼가고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대국인들 말이야 이 소비에트 깜짝이야 이런 식으로 아주 왕이라는 놈이 와서 떠드는 건 아주 얼마나 속이 뒤지는지 장담도 이런 말이야 막 조박을 하면 우리가 군사를 군사를 키워서 중국의 여청을 특히 이제 중국은 어떤 경우냐 2004년서부터요 병원의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이 유고 사태가 생기면은 완전히 얘네들이 동북공영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동북공영을 통해서 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말은 지금 이제 만주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차지하려고 그랬지만 북한까지도 옛날 작대다. 맞은 그 고구려가 옛날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 고구려와 그 발해를 전부 기강정권다. 무슨 고조선 아시나고 묵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고구려를 지강정권 하는 궁극적인 동북공영의 목적이냐. 여차하면 북한에 무슨 정변이나 뭐가 변화가 있으면 그 북한 땅을 영토를 정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남들 쪽에 해변가의 그 원산도부터 청진, 나진 이것을 여기에 맞은 핵유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오매 분당 태평양강으로 나라는데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틀어막게 못 나가니까 이 한국남들 쪽에 북한을 찾아오게 되면 여기 해안선을 잡고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북북계 개발인데 북북계 개발할 수 있는 법의 하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한국 부산 항이 중심이 돼서 북북의 중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해가 상당히 큰 항구 선택이 큰 항구가 되지만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간에 여차해서 북한에 이런 사태가 생기면 뭐냐면 북부 정부가 약 3개 집단군이 있는데 만약에 78, 79, 80 이런 3개 집단군이 있습니다. 작게 인원이 병력이 23만에서 막 지금까지 43만인데 이걸 동원해서 북한을 쳐들어가게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북한의 진보하게는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우리가 북한을 해가지고 중국을 싸워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단독으로 올라가는 저 인구가 많은 떼맨들의 군대를 경비하기 위해서는 이하는 미국하고 같이 연합합동 군사작전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중공을 경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전략적인 사고가 됩니다. 지금 이제 국내 미국을 나가야 미국 사람이 이 바보 같은 놈들, 그건 앞으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남편을 보내주고 만주의 감독도 우리 옛 고통을 되찾고 이러면 민족이 전망이 없어. 그럼 남성과는 남자의 성관계도 좀 더 이런 동성을 얘기하고 여자가 남자가 이 미친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진보입니까? 이 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반미치광이 이것이 곳곳에 쫙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현 정부가 척결하려면 상당히 힘든데 제가 앞으로 그 척결해가지고 제대로 정당만 되면은 중국이 어떻게 하고서 북한에 진포든 그대로 무력을 쳐가지고 아까도 우리 감독회장이 얘기했지만 다른 대창민들은요 잘 국제법적으로 우리 정목사에서 하신 대로 잘 되는 거지만 저 공산당은 안 탑니다. 이미 다 아신 것 같이 공산당의 권력은 촛불부터 나오면 못했겠는 것이 그런 애들을 우리가 지정학생 막 붙어있기 때문에 괜히 불래 무슨 평화선언하고 정부선언하고 소리에 하여튼 서로로 평화선언 될 것 같아. 정말 이거 바보 같은 소리. 공산당은 합리가 없어, 합리. 무조건 당의 명령을 다 움직입니다. 도덕이 있습니까? 윤리가 있습니까? 좀 어려운 말은 이거 그거 없는 거예요. 당의 명령에서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서, 공산당이
이과 그 공산주의 국가의 중공의 영화를 위해서 사실 그것이 뭐 팍시스니카라고 말합니다만 얘네들은 완전히 그 짐승 같은 놈들 한국을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옛날 최고 시대는 3000년 넘게 그게 스승이 됐었어요. 스승 국가예요. 그것도 모르고 현대에 와서 공산혁명 들어가지고 조금 좀 힘이 세졌다고 미국이 더 미국도 제약지수가 짝다는 거야 짝다는 거야. 왜 이렇게 기회를 못 봐? 현대 역사에 이익을 못 봐. 그렇게 중국인들이 역사 깊은 놈들이니까 돈을 주고 힘을 키우면 결국은 중국은 저 미국 잡아먹으려고 그러라고 요즘도 한국이 키니까 한국도 잡아먹으려고 그래. 우리 저 있잖아요. 우리들 중국을 배우시고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도 경제적으로 결코 미국을 먹으면 안 돼. 내가 무슨 뭐 미국인 욕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우리는 서방국가에 유연성을 갖고 군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들과 같이 힘을 합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첨가로 미국과 서방을 앞서고 있는 게 그렇게 많아요. 이걸 살려야 돼. 살리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많은 세계 여행을 얘기했지만 2040년, 50년은 한국이요. 우리가 별을 좀 세게 만들면 사실 미국 등하고 세계 최고의 선도된 국가가 된다는 것이 많은 국경이 여행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슬라이드로 한 것을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은 한민족의 하나가 될 극력 경기 방향을 민족의 최대의 적국으로 선택하고 있어요. 결코 우리와 politik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없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 이거 들립니까? 중국 공산당은 인류의 폐해를 끼치는 전 인류의 적이며 남북한을 모두 공평을 하여 중국의 서북인 조선성으로 삼고자 하는 더럽게 슈퍼한 이 정치 군사적 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다가와서 시장 문제 때문에 이거 시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 정부 버릇이없어요. 그 시장 때문에 걔들에게 다가도 의미없는 흉결을 알고 다가가고 알고 장사하자, 알고 통상한 걸 하자. 따라서 진중 반민우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애국 시민들과 함께 사시는 공산주의자들을 명심합시다. 그리고 미진과는 중국노선 중립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의 실체는요, 실체는 마찬가지예요. 중국을 지지하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다. 이를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은 대망한 것 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얘들이 못했던 마포동이 1976년 죽습니다만, 죽기 10년 전에, 1966년에서 76년, 10년간 문화대혁명을 합니다.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중국에서의 좋은 전통 문화가 다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도덕 윤리, 얘들 다 없어요. 자식이, 아들, 딸이 20대, 아들, 딸 20대 되는 들이 자기 부모에게 고발. 또 고발적으로 나도 부모를 죽여. 이게 사람의 새끼들입니까? 사람입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이 이러는 이러면 자기의 부모 다 파괴. 이미 여기서 중국은 이 세상에 꺼져버려야 돼. 그건 나라를 존중할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미국이 살린 거야, 미국이. 예? 미국이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이라고 그러니까 이 중국을 때려보시자고. 뭐 이런 있지 않는데. 전력적인 상관없지 말이야. 짧아야 되는 역사적 때문에.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다. 걔들이 우리가,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고, 절대 우방이죠. 대한민국이 돌립을 하고 또 많은 걸 살렸었으니까. 그런 우리가 힘을 지키되, 얘들이 전략적 사고가 아주 큰 일이에요. 소위 맞은 거, 당장에 돈 내는 거, 당장에 이익 되는 거, 소위 국가 이익을 줍니다. 그 국가 이익보다 더 도덕과 윤리가. 하느님이 그러는 그 천리, 선리,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비록 손해가 보더라도, 이게 우방국가가
갖다 경제를 망치건 이런 짓은 할 수 없죠. 동양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합니다. 뭐 중국인들은 빼놓고. 근데 이런 서방 애들은 그런 개념이 약해요. 중국은 보호적 때문에 불안한 일들이에요. 이런 설명은 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애써 그게 다 하신 것 같아요. 광화문 총도 시대가 깜짝깜짝 뒤집어버렸죠. 얘들이 이런 중국 홍위병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아요. 거기서 전부 풀렸죠. 그 퍼져 있는 데는요, 조금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5.18 유공자를 가짜 유공자를, 진짜 유공자는 가짜 유공자, 대한민국 거국 다 경찰도 있고, 나라가 멈추겠습니다. 이건 윤정권 때 제대로 이걸 해야 약간 딴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20대 남녀입니다. 빨리 넘어왔죠. 중국 공산당 대부분을 얘기했다면 2016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오바마가 나와! 그러다 이제 트럼프가 등장해서 통상 아빠가 맡아오고 관세를 맡아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트럼프가 제2차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좀 봐야겠어요. 소위 세계준이죠. 선거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보이진 않고 말이죠. 1대1로 추진하면서 중국을 경주로 부강을 시켰다 그러면 1대1로 참여한 나라들의 공사를 한단 말이죠. SOC 인프라structure 투자에서 공사를 하면은 당연히 그 나라의 근로자들 쓰고 또 자기들 근로자들 구해야 해야죠. 하나도 없어요. 전부 중국 노동자들 데려가고 그 다음에 투자나 설비 투자 이런 것도 전부 중국에 가서 자기 중국에서 배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뭐는 전부 이 공사 이렇게 1대1로 서로 실제 공사들 하면서 3년입니다. 2016년에 중국의 중심이 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AIIB를 수입하고 난데요. 돈은 많이 되니까. 그때부터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약 1,000억 불에 해당하는 그 돈을 가지고서, 이런 1대1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금 말하는 대로, 전부 중국 근로자가 중국 자본주의가 이런 자격 다 쓰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돈 경제도 돈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시진핑이 중국에 끌고서 자기가 배려해서 미국에 무려 5,300억 불이라는 무역 적자를 안 됐다. 그래가지고 관세를 내면서 중국의 경제 압박하는 동네 말씀 대로 이거 시진핑이 만든 거죠. 트럼프를 한번 안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를 찾기 위해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 코로나 팬데믹인데 이게 들었다 보니까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사는 것이 20개 나라가 중국 깨는 꺼져! 아프리카 사람들 막 들으면 뭐 남미시도 그렇죠. 그래서 이 인류의 적이 되었어요. 천멸중공을 외치게 됩니다. 당시는 중국 2010년 국가대회에서 2010년 3월까지 발표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보시 초전 조금만 일본에서 기자는 반자라고 동해 일본 다시 이거 그때는 이것이 잘 안 알려졌는데 일본 잡지 사표 잡지식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세계에 알려졌죠. 저는 이 1대1로의 그 사건이 된 것을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육로를 이쪽으로 가면 빵이 육로고 그 다음에 가는 게 해로입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집은 우리가 중국의 세력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경제 총량이 GDP가 미국 거를 능가하겠다. 지금 말하는 이제까지
짧게 잡아서 공산혁명 100주년 될 때까지 안 되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말하자면 도감영으로부터 완전히 미국하고 개방경을 하겠다. 전 세계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 바닷가에 남유태 여기에 곧 나와 있으면 전부 우리들 갖다가 그 인공섬 만들어가지고 분석해서 만들어. 그러면 이것을 더 나가서 우리 서해 이호도가 이거 저 우리 영입인데 이 이호도까지도 뺏어 먹으려고 그랬어. 하지 못되는 거예요. 이런 놈들한테 무슨 우리가 뭐 동반요직 관계를 이렇게 맺습니까? 그리고 얘는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시아로부터 맞추고 가지고 유럽까지 가가지고 지금 맞으면 인정하는 해가지고 뭐 지지 목걸이 시대 찾아오는데 피지를 쓰든지 통과까지도 거기까지 자기 영역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영역으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냐? 조련선을 만들어야 중국 대륙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닷가에다가 이미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련선이 뭐냐면 섬끼리 선을 그어가지고 중보다 크게 세 개를 만들었죠. 이거 한 도련선에 세 개를 나눠가지고 9개로 이제 9개 도련선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나라 작품 못해요.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2010년도 사업을 하는데 2010년, 2020년은 5년만에 약 1,000억 불을 들여가지고 1,125조원이 된다네. 그래서 이 인터넷 참여국가 여든 80개 국가가 파열을 입니다. 경기 파탄은 무조건 차 빼서 뭐 공항, 철도, 고속도로, 그다음에 공장들 중에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하는 그다 차버려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비교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나라, 1대1로에 가입한 나라를 전부 빚 얘기를 통해서 알그지만 그러니 중국이 이때 사업부터 빚돈이 찾은 나라를 빨간 거래겠죠. 우선 저 몽골, 그다음에 파키스탄 대륙, 저기 몬테네고, 그다음에 지부티, 이곳에 이동하는 몰디브, 스리랑카, 리비아만 갔는데, 스리랑카는 보겠습니다만 작년 12월 달인가 그 정변이 나고 대통령이 쫓겨나고 문통령이 당신이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한국에 맡기겠다. 원래 그 스리랑카에 경주에서 한국의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키웠거든요. 중국은 야! 디카프리 나가지고 발치고 중국 거절을 한국가 거기다 선언을 끝나고 보고서는 이제 얘들이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쪽의 무인도를 전부 인공섬을 만들고 그 안에 그 바다가 중국 해만 중국이 영해다 하겠다고 공해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유국가에서는 이것은 공해는 이건 공해인데 어느 나라는 자유롭게 한할 수 있다라고 프리 내비게이션을 주장합니다만 이런 건 안 하는 게 그러면 더 나을 수 없으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서 중국이 바다를 포위해가지고 중국은 압박하고 있는 것이 이제 뭐 커다란 뭐 호수 같은 거 등등 나오는 거 앞으로 보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이호도까지 자격사를 떠듭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저는 이걸 발견한 지가 한 반년도 안 쭉 찾아보다 이걸 안 깜짝 놀랐어요. 이미 중국인들은요, 1927년에 이 당시 장례식도 그렇고 모태경도 그렇고 뭐냐, 중화국치치도 중국지대의 명칭 중화민족이 나라 망신을 속에 미쳤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실제 허연 것이 중국 땅인데, 내가 말하면 대한민국 한반도 이렇게 북한하고 한국은 빨간색이라고 빨간색이 아닌 것이 중국의 영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한반도가 중국 영토가 된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얘들이 공산혁명 100주년 때까지는 전부 조선성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어서 1927년에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에는 못하게 정도. 그 다음에 동남아의 이거 차량을 만들기 전부. 이게 좀 중국 작다. 뭐 이러한 그 아주 백인망측한 팽창주의 그 욕망을 야만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걔들에게는
가까이 다가가면 먹히게 돼 있어요. 예. 그걸 분명하게 됩니다. 걔들이 야신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알고 친구로든 모르게 벌써든지 뭘 해드리지. 그래서 중국 시장 넣고, 아니면 약간 그렇다면, 장사하는데 수지 맞겠다 가다가, 참, 걔들이, 버물들이 그래서 참 먹게 되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론선을 이렇게 만드는 까만 거예요. 이 제일 도론선은, 맞으면 이게 뭐야, 오키나와로서 때 말할 거지, 이게 도론선이 그 안에 중국 영역이 또 보이지 않아. 그래서, 말하면 조금 받냐. 안티 억세스.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역은 작은 영역이니까, 말하면 에어리어 디나이. 안티 억세스 에어리어 디나이. 이걸, A2A 절라고 쓰는 겁니다. 이게 앞에 제일도로는 이게 제일도로, 제3도로는 이렇게 되는데, 제일도로는 이건 동명도 해가지고, 광어처럼 하와이.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태평양 중심에서 3도로 순간입니다. 이 도로선 또 세수 쪽으로 가지고 9개 도로선. 그러면, 만약에 중공을 올 때, 미국의 군대라든가 이제 배나 보면 어떠냐. 저기 중국 대륙에다가 중거리 있는 장거리 유도탄 만들어가지고 미사를 만들어 그걸 쏘는 거야. 한국몽이라는 건 무슨 함대가 오면 전부 바다에 분리시키게 하는 중국이 갖고 있는 지금 실책입니다. 이런 방식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이런 구체도 많아요. 아니, 무겁천재. 타국의 그런 연한 해안에 들어가서 그냥 수백 킬로가 들어서 막 그냥 무겁게 막 잡아버리죠. 그 다음에 불꽃도로는 공산 분사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타국의 주권, 역사, 문화를 막 만들어요. 서양에서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서양에서는 그리스라든가 터키가 싸움 만들고 그 그리스의 역사 문화가 이게 내 거다, 내 나라 거다 이런 줄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지성자,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모든 지식이죠. 지를 살아가는 그런 필로소피아.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네, 아니 그냥 그 진정이 모든 건 진정하시니까 다 끝났대요. 서양에서는요, 그 한민지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싸움도 많이 하지만, 최소한 그 한민지가 있어가지고, 남의 치사하게 뺏고, 자기 아닌 남의 걸 내 거다, 이런, 이 중국에도 하는 이 공산당 그런 유치한 짓들 안 해요. 이 그리스 문화는, 로마가 이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크게 되잖아요. 로마 제국이 됐을 때, 이게 다 내 거다. 중국식으로. 그런 말 안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의 많은 철학적인 필로소피아로 에지 사상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실용적으로 프라그마틱하게 이렇게 우리가 좀 개발시켰다. 뭐 한민지도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발전시켰지. 그러면서 자기의 발전의 항의 이게 또 깨끗한 건 깔끔한 거 아니에요. 이 중공 완전히 이건 날 도둑놈이 같은 중공을 안 해도요. 이런 날 도둑놈하고 어떻게 친구가 되고 동반자가 됩니까? 예, 안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땅에 빨갛게 칠해갔던 거지. 지도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거 끔찍한 일인데요. 이 책을, 유튜브에 보시면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아니야. 호텔에다가 이놈들이 한국을 적어도 야간야간 아프리카 있는 데서 전부 한국 잡고 중국 발을 차버리니까 이것들이 그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냐. 호텔 로비에 사러 갔다 온 데다 트럭비 갖다 놓고 짓밟게 짓밟게. 바로 중국의 호텔에가 그것들 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멈춰졌는데 병신같이 중국한테 그렇게 보여주면 이랬나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중국의 호텔에 대한민국 태극기가 땅바닥에 깔려가지고 얘들이 밟고 지나가는 걸 모르겠다. 저도 어느 유튜버 이거를 붙여놨기 때문에 폭로했기 때문에 알았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뜬지 한 3개월도 안 된다, 이게 나온 지. 지금 이해가 끊이지 중국놈들입니다. 톡 그러는 거,
또 속이 태우가 또 꼴값떡이네. 그게 바로 꼴값. 그런 게 꼴값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역사가 있습니다. 예? 부처님 역사. 분명히 그런 근거가 되는 많이 있어요. 고학적으로 뭐 하지. 언학적으로나. 대륙의 3,000년간은 뭐 지배는 막 쓰지 않고 대륙을 다스렸어요. 대륙의 문화와 문명 관계를 우리 선조들인 동일이 다 키운 겁니다. 인류 나중에 맨날 싸우고 시민을 타보니까 우리 쪽쪽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보고가 이제 나구나 보고가 나오니까 여러 해가지고 되는 거죠. 사실 그 형제인 그 영계에서 나던 일이 남생 남근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오늘 언론에서 왜 보고를 면허시킨 진범이 뭐냐 그것도 어느 분이 연구를 유튜브에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거기 선도라고 하는 그런 그 고구려 사람을 갖다가 김순이가 보내가지고 완전히 내 삶어서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겠다. 어떻게 보면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지만 이게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 대한 그냥 전부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신문이 우리나라 신문은요 어디다가 좀 정상적인 쓴 것도 있지만 전부 다 이 신문이요 이 정상적인 신문이 아니에요. 그것도 3년간 안 보다가 4년 이상 안 보다가 뭐 작년부터 보도의 신문을 다시 보고 있지만 그것도 뭐 잘 안 봐요. 의미 있게 유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나는 이 중국은 이름이 아니고 목록이 있는데 10월 16일 날 되면 제20차 중국 공산당대회 전인대회를 열어가지고 이게 또 3차 뭐 주석이 되겠다 그러는데 안 되리라고 합니다. 왜? 너무 이놈이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맞은 대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이 기업가들 막 때리다 보니까 곧 나옵니다만 도대체 못 사겠다 못 듣겠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텐센트 그 사장이고 회장인 사람이 한국어 국적 바꾸게 다고 선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잡히는 거 아니에요. 잡혀서 뭐 승민이 부정하겠습니까? 아주 흉악한 놈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딥스테이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딥스테이트는 이게 사실 종교개혁 될 때 당시 로만 카톨릭 철치가 만든 천년간 지도했을 때 1517년 만든 종교개혁으로부터 그다음에 만든 유한식 깔뱅이 또 이렇게 익혀가지고 소위 신교의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측에서 로만 카톨릭 예수를 일어나가지고 교황권을 부활시키려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측에서 만든 이 예수가 바로 나쁜 데다. 그때부터 이런 딥스테이트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얘기 아니고 흘러가지고 이 딥스테이트의 주력국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전 세계를 단일 싱글 글로벌 소셜리스트 오와 커뮤니스트 스테이트 무슨 말이냐? 전 세계를 단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있는 자본주의가 자기가 전부 배후에서 전부 짓밟고 문제부리고 중공을 세계의 유일한 정부를 만들어 하는 세력이 이 딥스테이트. 우리나라는 많이 돌아왔어요. 참 정치들이 안 됐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세력 중에는 이 정신당원들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 딥스테이트의 조정당 그 딥스테이트 조정당인 거를 딥스테이트 멍청한 놈들입니다. 조정당 중국을 본 조정당 우리나라 선거 때마다 약 80만 명이 중국 동포라고 중국의 동명을 갖고 들어왔는데 안 된다면 얘들이 이미 올 때는 공산당을 선호하고 돕니다. 그 선거 때마다 무슨 못된 짓 하고 뭐 깜빡거리고 몸을 해가지고 뭐 악선전 하죠. 그 다음에 얘들을 갖다가 먼저 접근해서 우대하고서 대학원 등록금 받아 뭐 그래 또 무슨 부동산 막 하는 세대 여섯 차도해 뭐 윤자도 막 시계 돌아가지고 뽕짝이 돈을 벌었어요. 그 부동산 우리가 엉망진창 또 전부 이 딥스테이트 중국은 세계에 있는 유일한 국가를 만든 공산주의 만드는
디스들이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노총, 장교정, 다 디스들의 그 알맹이들이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휘거듭니다. 수백 명의 집중. 우리는 철칙이 그렇습니다. 뭐 아주 공장을 만들어가고 맞으면 공자의 사상과 뭐 전통 없이 아들들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불어나서 못했던 사상이 얼마나 훌륭하냐. 자꾸 이 사람한테들 뭐 빈부격차가 심하고 오지 않나. 자기들과 똑같이 평등에서 말아가지고 슬슬 맞으면 사상도 세뇌시켜. 특히 지식인들 중심으로. 안 되는 얘기는 이 대학 교수 중에서도 그걸 뭐 어쩌고 하면서 뭐 교수연합 하는 여기에 이 사회주의 사상에 받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이거를 정하고 해서 정경이라고 하는 또 올바른 대학 교수 중에서 정일바른 교수 모임에서 또 그런 단체, 그런 분들이 뛰고 있어요. 이 마이크 잡히는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쓰러지고 있지만 저도 거기에 한 별로 제가 배가 얼마 안 되지만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내는 배를 내고 그 병원으로 갈 때 있습니다. 악마 같은 공산당국 싸우는 올바른 이런 교수단체에는 또 몸을 담아야죠. 이것뿐만 아니라 공자학원이 그런 지도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맞은 그 차이나타운도 다 그렇습니다. 전부 중국인들 맞은 각지에서 등산을 하고 이것이 이 사람들이 많은 중국을 좋아하는 그런 지역 대표를 뽑자. 그 나라를 공산합니다. 이런 중국인들이 아주 공산당의 유명한 수채로 우리가 바짝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주 사람이 패리턴 교수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즈에 이걸 썼습니다. 이 중국의 조용한 신호, 사일런트 이미지라는 차. 이런 것을 야금야금 해가지고 뭐 공자관이나 차이나타운 시켜가지고 그 나라의 그 의식을 사상 같은 거 공산주의를 친공산주의, 친중으로 하는 걸 본다. 그러니까 호주도 좀 많이 노동당이 작품 많아졌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얘기하니까 한국 당신들한테 지금 30%가 좀 잘못되겠다. 거기서 호주 신문은 한국에서 지금 좌파들이 뜯어먹는 것이 1년에 300개에서 300개. 뭐 지금보다 어떤 민주화가 그 명문해가지고 이 좌파들이 그런 시민단체 해가지고 국가 예산 기부는 약 300개가 나옵니다. 공간들 저4.3 사건 갖다가 공동하고 5.18 공동하고 이렇게 또 세월호 사건도 이거는 기대이 들고 나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 주고 쪽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도 그렇다. 세계에서는 다 그렇다.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이 민초들은 참 바보처럼 무슨 얘기는 꼴통이라니까 멍청한 아까 말씀드린 이 스리랑카가 연말에 경민당하는 총리가 중국을 받아쳐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한국을 맡겠다. 안 맡기겠다. 아무튼 어디가 떨어졌지만 자기 나라가 스리랑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중국 돈을 동양에서 SOC 사업을 하다가 500억대 재정적을 이것도 빨리 나가면서 그 다음에 중국인 시진핑이가 뭐 100년 후에는 만약 공산당 정도 100년 후에는 2050년까지 세계를 지배하겠다. 어느 한 푼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요 중국은 지금 리튬을 갖다 세계 30%나 40% 장악하기까지 보고하고 힘들지만 원천적으로 중국은 땅땅을 넘겨도 잘합니다. 이건 요거 우리가 신생 에너지가 나오니까요 석유와 천연가스가 휘신되는 에너지인데 미국이 이것을 약 10년간 연구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2014년 8월달에 소위 수입하자고 해가지고 땅속 깊숙이 있는 혈암에 여기서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를 풀리는데 여기서 땅속 깊이 들어가서 물을 집어넣어서 고압으로 그 혈암을 부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석유를 캐고 천연가스를 캐가지고 앞으로 300년 미국이 현재 쓰는 소비량이 300년, 500년간을 미국이 쓸 수 있어요. 그런 나라하고 어떻게 이기겠다고 어린 한 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린 한 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 에너지 가지고 미국이 하려고 하는데 오늘 한국이 앞서 있거든.
신재생이 아니라 한국이 여러 가지 기술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앞으로 가는 한국에 안 되지만 차라리 기술이 달라. 그래서 뭔가 우리 와라 투자해라 이렇게 기업을 그때 딱 깨고 한 번도 안 되고 이건 참 지나고 들어오는 이래서 안 돼요. 우리가 진정한 올바른 동맹국이 되려면 그런 시작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바이든이라는 친구가 이게 미국의 딥스들의 기운으로 해서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 정신적 의식으로 시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작을 벌일 수 있는 거라고. 그 사람의 의식을 이게 중국의 망하는 현상인데 이것도 진짜 기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는요 6만 전에 8만 차가 사람이 아니라 7만 전이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 거기서 투자하는 건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몇 년, 한 15년 기다려도 안 팔리니까 전부 폭발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발전 중심이 아시는 것 같이 부동산을 12년으로 키워가지고 이것으로서 최소한 7% 이상 경제 성장은 돼야 중국의 계획 경제가 유지가 되니까 막 어거지니 지방정부에서 막 부동산을 막 키워. 그래서 중국은 제2의 헝다, 환대라는 이 부동산에서 금년 8월 현으로 볼 때 3,040억 달러의 적자입니다. 내년에는 75억 달러의 이자가 돼요. 이걸 갚을 수 없으면 파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지금 현재 신산업이 쌀아나는 쌀이 이거 반도체 아닙니까? 이 반도체 투자하겠다고 경쟁들이 지금까지 2,430억 달러, 285조 5천 해가지고 50개의 반도체에서 서는데 실제입니다. 고작 10% 자금률밖에 안 돼요. 이 7% 자금률도 가운데에 빨갛게 2%냐. 한국의 삼성은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비롯해서 애플도 미국의 그 기업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외국 기업들이 반도체에 빠져나가면요 실제로 2% 작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많은 돈 그대로 낭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이 아무 돈을 찍어놓는다 하더라도 연합 찍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돈이 이렇게 낭비하면 경제적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자꾸 중국은 사실 많이 가고 쪼그라들고 있는 거야. 이 집에서는 이제 소수민족의 독립이 일어나고 또 여기서 많이 동안에 북한에서 무슨 돌변 사태처럼 중국은 소비들이 계속 이거 군사력으로 반미 동맹을 붙기를 해가지고 중공군 칩표에서 43만원 정도라도 23만원에서 408만원 들어오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이제 무기에 소개한다면 중공에 갖고 있는 무기보다 굉장히 첨단 무기예요. 지금 이제 방사능 나토 국가들이 막 사대는 보면 우리가 북한하고 그동안에 서로 결정하다가 아주 그나저나 태평지역으로 무기 개발 안 하면서 우리가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한국이 계획적인 것을 대단히 앞서고 우리가 첨단 무기 거기서 대단히 앞서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힘들고 결코 땅덩어리 큰 중공이 60만 중공이 대지가 또 되게 덜 중공 중공 하나도 싸우자는 대면 우리 무역 같이 하자. 평화 우리 뛰어내려고 평화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평화 안 됩니다. 절대 평화 안 돼요. 시진핑이 이제 맞으면 경제적으로 좀 망해지고 이러니까 공부랑 맞으면 중국에서 공산당만 2억만 원 제대로 사고 나머지 전부 가난해. 이러다니까 이 시진핑이 이래서 안 되겠다. 지금 공산주의 자체가 망했다가 공부랑 둘 공통은 안 나와. 이게 뭐 어떻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얘기하면서 대기업의 기부 가능한 거예요. 아래 가면 마이너스 떠지니까 안 되니까 한국 기부 제니까 자기가 결국 이제 기부를 해주고 여러 중국의 대기업이 막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기업 앞에서 앞으로 못 도망가면 꼼짝없이 나가버리니까 코로나 제로 어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로를 만드는 게 공만이 안 비싸고 이 기업을 없애니까 죽겠는 거죠. 죽겠는 거.
공산당 지배를 더 먹겠다, 못 들었다. 못 당했다. 이렇게 보면서, 예, 이 최대 중국 교육은 한국 비하하게 상황. 우리 언론에 안 나. 한국이 발전은 뭐냐? 반국 신도하냐?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좀 희망성이 있더라도 미국이 정신 차리겠죠.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안 되길 바라요. 바이든이 떨어지길 바라요. 개인적으로는. 이거예요. 이 우리나라 친세로 여섯이 남겼죠. 한세명의 도창을 회장이 이번에 2016년 12월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은 떠오른 태양이 미국 기준이다. 그러나 지금 이재용 한국군을 가면 가나한 백사가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 대한민국 자본을 주관했다는 이걸 알고 중국을 접근하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 하도 못된 짓이니까 동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커드, 다른 그 다음에 1940년 2차 세계대전에 소련의 정부를 부시에서 만든 서방이 만든 앵글로 섹션 유형의 다른 나라들이 파이브 아이스가 5개 정부 시절합니다. 한국 때 우리 발표라고 그러면 이건 발표죠. 그러면 이건 이제 윤정선 수대님 그때 이후로 나토 주에서도 발표다. 나토는 사이버 반응하는 게 발표다. 방금 쟤네들이 그 해킹하다든가 어떤 것을 다 막았거든요. 우리가 무중, 한국인이 무중에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안전보장 이상하고 그 상임이상하는 두 나라가 문제가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한 경험수가 되죠. 우크라이나, 청도, 러시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그 대만을 먹어치려고 뭐 원차이나 하면서 세계를 장악하고 미국이 도전하고 이런 국제적인 교란이라고 합니다. 안 되겠다. 한국을 중국 대신해서 아시아에서 뚱을 만들어야 되고 국제 안보하게 아시아는 유력 일본 제출로 일본은 잘못되는 거 한번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못된 짓만입니다. 한국을 우리 대입니다. 국제 안보하게 한국에 아까 보세요. 이 얘기가 전부 G7 국가들이 중국의 국을 오르는 알바. 이 아주 잘하면 밟겠습니까? 중국이 이뻐서 밟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요. 신기한데. 이거 안 나. 나토. 중국은 주식이다. 아까 말씀드린 다 그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은 가장 배경으로 숨겼는데 6,000조를 낭비했어요. 6,000조가 저거요? 낭비. 그 다음에 중국에도 이른바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고 민주국가를 만들겠다는 이러한 장난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진중의 연방세력이 청년 중공을 선언한 거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을 개입하는 정치를 하게 되고 당에서 키우는 그 교수가 그런 거거든요. 시국이 한국을 보니까 너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삼선하려고 일단 독설하고 그러니까 비판적인 글을 썼습니다. 2019년 했었어요. 2019년 썼어요. 그래서 12월달에 공산당에서 이 여성 교수를 맞은 그 퇴임시켜버리고 이 여성 교수가 받으신 연금도 다 뺏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여성 교수가 체하인데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2019년 12월 미국 망명해서 미국에 되겠다. 이 중공 분할 계획을 시합니다. 셀건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중공을 만들다가 한국에 전면 터주겠다. 이런 분위기가 국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의 핵무장도 시키겠다. 만약에 게트모스 대학에 있는 린드 교수가 부인드 교수님 둘이 그 얘기해보니까 미국 의회에서 왜 그런가 하면
설명해서 미국 의회에서 설명을 미국 주로 공화당은 민주당은 주로 공화당이 무슨 말인데 한국의 재미가 한국 핵무장 당연히 해야 된다. 중국의 경우 핵무장 나오면 한국의 핵무장을 지키고 그래야 북한도 공동하고 이런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이런 데서 옹알머리한 시기들이 봐. 맞은 중국은 저거는 그냥 그 나라는 전부 많이 당시는 머리가 깨져 다 박살내듯이 뻔뻔스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깨진 머리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른바 이건 우리 언론에 정확하게 안 되는데 유튜브에 뜬 거는 이렇게 되는 한달 후죠. 10월 16일 날 맞으면 중공 제20차 당대 전인대 대회에서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부주석인데 왕량 리커장이 중국청에 들어오는 리커장이 아니고 왕량이래. 그 사람이 시민권 대신에서 새로운 제10차 제10차 주석이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소수민들이 독립운동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껍데기 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보시는 거예요. 그 자료 보시는 거예요. 다 써집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멸망은 피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장 회장이 공무원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얘기하면 교회인 가는데 막 하거든요.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고 있는 한가에서는 미국인데 코넬에서 정치학 박사는 조지 프리드만입니다. 우리가 1940년 정도 한 3살 나이가 졌는데 그 교수가 한국 2040년대에 가서는 한반도 자유공화국뿐 아니라 많은 것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계의 그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세계적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투자은행에서 또 한번 투자합니다. 2050년이 가면 한국은 미국 등등과 세계 최고의 선도를 투자합니다. 우리는 공인인간공신과 재세기여라고 하는 올바른 정치철학과 사상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뭐 깔고 이러지 않아요. 약속 깔고 이러지 않아. 다 부유한 우리가 강한 우리가 그들에게 자손들이 주고 다 올바르게 커갈 수 있는 공인인간공신으로 세계를 대하니까 대한민국은 항상 환영받게 됩니다. 이게 세계의 국가인임이에요. 공인인간공신. 앞으로 그렇게 되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예를 수고로는 우리가 어떤 말을 얘기하냐. 저에게 제일 신나는 작품이 만들어내는 게 요것도 이제 초방사, 양자의 사람들은 초방사, 양자의 이런 해오는 것도 더 막하는 거예요. 한국이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에 수소에는 내가 길바로 제가 했어요. 수소에는 통해서 이런 핵전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키트를 받아서 많이 다른 못 사는 거야. pin다는 한국이 뛰어오시다. 우리 과학적으로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획의식이 만들고 있죠. 로펠러에서는 미국 유명한 그 비행 회사에서 한국이 무슨 예? 한국 알죠? 니들이 무슨 뭐 제트비행기 만들냐 그러는데 깜짝 놀라요. 한국이 자기보다 더 배기고 뭐 파산한 걸 만들어가지고 미국도 파산했지만 그 미국의 파산을 다 올리고 이런 비행기를 이렇게 빠른 세일에 이미 저 F-35 도입할 때 KF 만든 비행기 아주 첨단의 기술을 미국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안 됐죠. 우리가 비행기 딱 사니까 안 돼요. 이상한 거는 기가 더럽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은 네 가지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 잘 만들어버렸어요. 놀라. 그래서 F-35는 지금 워낙 지구가 18년만 했는데 워낙 고장이면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2026년 양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비행기가 한국의 비행기는 다 녹사관되고 묵사관되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 앞지나가니까 자꾸 지금 치사가 나는 거야. 그러나 그 기둥에 뚫릴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해가 시간이 중공을 못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면 여러 나라로, 15개 나라로 쪼개져야 됩니다. 그리고 요 정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이 연변에서 독립선언해서 연변이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 된다는 말씀이 연변이야. 그 다음에 가서는 요건 말이죠. 유태인도 유태 자체도 요거 이제 JA 그런데 요 사람이 우리 해방되기 직전에 맞으면 흥명동 때 거기서 옥터버 거기다가 맞은 땅을 사가지고 지금 맞은 유태 땅을 유대인 땅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맞은 소비에트 러시아하고 히틀러군데가 스탈린 그거는 쳐들어다 망한 건 아니고 그것이 소련은 만주를 막 보다 보니까 왜 만주행이 일본군 처벌하기 위해서 관동을 처벌하기 위해서 소련이 보다 보니까 이게 시행이 안 되는데 얘들은 정말 만주 땅에 말린가 이거라서 자기 지역도 갖고 있다 하는 계획이 지금 걔들의 모사대 계획이지. 근데 어떻게 보면 경경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한국인은 우리 유대인이 한국인 선조를 통일이 후신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수면의 복 같은 거예요. 참고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보면 다 얘기가 통치 있어요. 이건 목사님이시지만 그것이 성경의 얘기가 구약 성경 무슨 신앙이 아니고 구약의 얘기 보면 이미 그것이 수면의 게 많이 나왔어요. 이름도 그렇고. 그러면 그 수면의 게 뭐냐? 전부 우리 후손들이 간 거야. 우리 후손들이 그 황국시대 그 3,300년간 황국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3,300년간 이제 거기서 12개의 연방으로 나누거든요. 그 세력 하나가 결국은 천사를 넘어서 아라비아 반도를 만드는 거는 수메르국을 만든 거. 수메르 문명이 결국은 또 메소포타미아로 올라와서 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와요. 이것이 에지프트가 에지프트만 이것이 또 페타민과 서울 문명은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의 선조들은요, 우리는 자부심이 아니라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 문화와 문명을 문화까지 바꿨다는 인류 문명을 아주 오래된 우리 선조들, 선조들 이분들이 다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쉬운 문명이 그러니까 이 서방에서 한국을 죽이려고 이건 이 깁스들이요. 바로 만들고 중국은 냉들어서 한국 없이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전 세계를 지금 우선 역사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평을 걸고 그런 음모가 그런 많은 깁스들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앞서가고 중국을 앞서가야 인류의 복귀 때문입니다. 무조건 강제로 당인들이 인간을 인간에 충만하고 막 목사를 시키는 다음 건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것도 이렇게 2030년 2040년까지 한국이 대단합니다. 한국의 식민지가 되고 바다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그만큼 여기 우으로 위로 시계 몽골 다 이렇게 독립국가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조원웅 박사님과 그리고 제1주제를 발표해 주신 정건수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